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 12주차고 우리 종강이 지금 6월 중순 내지는 하순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살짝 시간을 들여서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또는 이따가 올 친구들이랑 같이 남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어떤 GUI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주제를 살짝 정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오늘 한번 같이 진행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자, 지금 안내문을 게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는 이 프로젝트 언제까지 진행할 거냐, 마감을 며칠로 잡을 거냐를 제외한 다른 내용들이 지금 결정돼서 올라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GUI 프로그램을 혼자서 일종의 개인전 같은 느낌으로 한 명이 하나씩 만드는 느낌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조금은 가벼운 느낌으로 접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걸 언제까지 진행할 거냐를 오늘 같이 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등교하기 전에 이 학사 일정 표를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6월 30날까지는 학점을 다 정해서 포털에다가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확인하고 예를 들면 뭐 이의 신청 기간이라든가 뭐 그런 추가로 확인하는 기간이 뒤에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돼서 1학기 수업이 완전히 끝나는 그런 시퀀스로 지금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30날까지 마감을 연장하는 건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슈는 15주차 수업 시간에 마감을 할 거냐 16주차 수업 시간에 마감을 할 거냐 월요일날 마감을 할 거냐 그 둘 중에 양자택일 문제로 일단 좁혀놓고 오늘 한번 정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최종 버전 이제 여러분이 제출을 하시게 될 건데 그 제출할 때 필요한 몇 가지 기능들을 지금 살짝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그걸 유튜브 영상으로 미리 올려두고 나중에 여러분이 제출 직전에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짚어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개인별로 내가 지금 어떤 GUI 프로그램 만들고 싶었냐 이게 과연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는 것이냐 내지는 이게 너무 간단해서 우리 수업에 기말고사 대체하는 프로젝트로서 무게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거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저한테 질문해 가면서 살짝 여기서 정해보고 그렇게 자유롭게 퇴근하시는 시간으로 일단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몇 가지 좀 이론적인 내용을 살짝 짚어놓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이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진행해보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튜토리얼.pdf 파일 열어보니까 일단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것저것 잘 되긴 했을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렇긴 한데 거기 적혀있는 설명들 중에 예를 들면 생성자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요상한 단어들 내지는 요상한 코드 적는 방법들이 적혀 있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과 관련해서 살짝 정리해 보고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대한 코드를 작성할 때 얘네들을 어떤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 수업 시간에 조금씩 잘라 가지고 이제 전달될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프로젝트 시작하는 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옵시다. 지금 그 12주차 자리에 .pdf 파일 같이 올려놨고 그래서 간단한 GUI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제출합니다. 이거를 살짝 구경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일단 먼저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GUI 프로그램 만들 건데 뭘 만들 거냐 그 주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남들이 아직 만든 적 없는 독창적인 걸 만들어야 되냐라고 질문한다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아요. 일단 제가 늘 추천드리는 거는 GUI 프로그램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간단한 게임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간단한 게임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누가 만들어 놨던 그런 게임이랑 완전히 똑같은 걸 만드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단 그거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플레이 해본 적 있는 갖고 놀아본 적 있는 게임들은 보통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진짜로 내가 잡아 문장들 적어가면서 완성하기는 엄청 어렵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그거를 완벽하게 똑같이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 플레이 해봤던 게임 뭐뭐 있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걔네랑 비슷한 거를 고르셔도 무방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표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GPT한테 우리 루트 라이브러리 메소드 설명 좀 알려줘 하면 그 친구는 모릅니다.
우리 라이브러리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학습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건 별 도움이 안 될 거고 그걸 감안해서 간단한 주제를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추천사항은 저랑 직접 만나서 이 주제랑 관련한 협의를 진행을 한 번씩 해보고 이번 주를 끝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잠깐만요. 우리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 기간 15주 차에 마감한다고 치면 이제 3주 남은 거란 말이에요. 16주 차에 마감한다면 4주 남은 거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를 만들기에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대부분 친구들은 저랑 이제 협의 진행할 때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라는 답변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처음부터 아예 간단한 거를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저랑 같이 살을 조금 더 붙여가면서 무게를 맞추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제 자체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중에 변경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변경할 때도 저 요거 만들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걸로 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변심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와 같이 다시 한번 문의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포함해서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학교 출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9시에 와서 대충 한 5시 정도까지 있다가 퇴근을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프로젝트 기간에 돌입하니까 제가 좀 더 학교에 오래 남아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그러긴 했는데 시험 점수 확인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도 얼마든지 매주 월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은 아마도 제가 오후 수업이 있어서 금요일도 9시 반 수업이 있긴 한데 그때는 제가 얼마 못 있고 바로 떠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가급적이면 월요일에 이제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 둘 예정이니까 그때 여러분 잠깐 ECC로 오셔서 협의를 진행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예요. 자유고 간단한 거 먼저 고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 주제가 과연 우리 기말 대체로 하는 프로젝트 주제로서 적당한 친구냐를 협의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건 강제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아마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게 될 테니까 그럴 거면 그냥 초장부터 처음부터 저랑 같이 좀 안면을 터두고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성 조건이에요.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이 제출한 최종 버전 GUI 프로그램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법한 온전한 기말 대체 프로젝트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이 여기 적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랑 관련한 거예요. 지금 우리 eclipse.org 가가지고 이클립스 다운로드 했더니 거기에 자바 뭔가가 같이 설치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 표준 환경 1주차 때 그 영상 따라서 같이 설치해 봤었던 그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다른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뭐 인터넷 연결을 필요로 한다든가 등등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런저런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이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걔네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열심히 빌드 파스 설정해 가지고 쓰고 있는 개인 프레임이니 뭐 드로어블 오브젝트니 등등 그런 루트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제3의 다른 무언가를 다운로드하거나 여러분의 자바 프로젝트에 추가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자바로 게임을 만든다라는 걸 보통은 잘 시도를 안 하는 편이기는 해요. 보통 여러분은 어쩌면 뭐 유니티라고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친구는 만약에 코드를 짠다면 C# 내지는 C++ 코드를 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게임 만든다 할 때도 보통은 그냥 자바로 있는 그대로 짠다기보다는 그런 좀 더 로우 레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C++ 같은 것들로 구성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존재는 합니다. 여러분이 자바로 게임 만들고 싶다 할 때 다운로드해서 좀 더 편하게 게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 학부 저학년 시점에 우리가 직접 도전해 볼 수 있을 법한 짜잘짜잘한 프로그래밍 문제들에 대해서도 미리 그거에 대한 해법을 그거에 대한 메서드를
마련을 해놓은 친구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런 내가 지금 정복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에 차근차근 내 손으로 접근해 보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복잡한 게임 만들어 보고 싶다, 자바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단 방학 기간에 여러분이 추가로 해볼 만한 취미 활동으로 일단 넘겨두시고, 우리 수업에서는 우리 수업용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간단한 거 위주로, 그 대신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구성해 보는 걸 목표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 튜토리얼에서 뭐 새로운 점 자바 파일 만들 때 막 샘플 프레임 이름 적고 막 뭐 슈퍼 클래스님 뭐니 해가지고 루트.게임프레임이라는 친구 적용을 한 다음에 체크박스 눌러갖고 엔터키 쳤더니 뭔가 메서드 정의 커다란 거 4개를 지금 자동으로 적어주고 거기서 우리가 스타트 할 수 있었잖아요. 그 기본적인 구조, 메서드 정의 4개 적혀있는 그 기본적인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GUI 프로그램을 아예 처음부터 작성을 해버리시면 요것도 일단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이거는 가능해요. 저도 지금 요 루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새로 뭔가 추가로 다운로드를 우리가 하긴 했지만 자바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한 거잖아요. 별도의 막 그 안에 예를 들면 C 코드라든가 그런 다른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루트라는 자바 프로젝트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우리 eclipse.org에서 다운로드 했었던 우리 기본 환경 안에 들어있는 것들만 조합을 해서 만들어 둔 친구입니다. 그 말은 우리 수업 표준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써서 여러분만의 루트랑 비슷한 여러분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긴 하지만 요거는 일단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튜토리얼 그 시작 단원에서 소개했었던 그 방식대로 .java 파일 만들어서 그 파일 안에 기본적인 내용들, 특히 이니셜라이즈, 업데이트, throw 요 3가지 메서드에 대한 내용을 적어가면서 요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셔야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막는 이유는 뭐 인터넷에 가면 자바 GUI 어쩌고 검색하면 다양한 것들 예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도입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신경 써 가면서 대신에 그만큼 당연히 어려운 걸 못 만들게 되겠죠. 인터넷의 도움을 덜 받게 되면요. 그걸 감안해서 간단한 걸 만든다라고 다시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가 지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바 프로젝트에 new 한 다음에 폴더 추가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자바 프로젝트 우클릭한 다음에 new 한 다음에 untitled 텍스트 파일이라고 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txt 파일 하나를 자유롭게 적고 저장을 해서 내 자바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는 게 가능해요. 등등등과 같이 readme.txt라는 친구를 자바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주시고, 뭐 본인의 지금 이름이 뭐냐, 제가 이제 채점할 때 쓸 그런 관련한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분 프로그램 이름이 뭐고 제가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누르면 이거 되고요, 뭐 이런 게임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뭐 우리 복잡한 게임 만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도 제가 얼마든지 플레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터랑 코드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데이터 구성 관련해서는 일단 최소한 5가지 입력을 활용하도록 전반적인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흐름을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5가지는 말 그대로 키보드에 지금 키 엄청 많잖아요. 100개 넘게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 5개를 여러분이 골라서 쓰셔도 됩니다. 또는 우리 지금 마우스 입력도 받을 수 있잖아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랑 각각의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냐 그렇지 않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도 전부 다 한 가지 한 가지라고 간주될 수 있어요. 따라서 키보드 키 3개랑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바, 엔터키, 뭐 컨트롤 키 같은 거 쓴다고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마우스를 써서 입력을 받는다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그림 파일을 우리가 2개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일종의 공전의 중심에 해당하는, 태양계에서 태양에 해당하는 한가운데 있는 친구 일단 먼저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공전을 하는 느낌으로 또 다른 그림 하나를 띄워놓고 그거를 매 프레임마다 그 친구의 위치를
변위를 변화시켜 가면서 뭔가 저 그림을 중심에 두고 빙빙 도는 느낌으로 우리가 연출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등등등과 같이 최소 3종류의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눈에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다루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화살표 키로 조작할 수 있는 내 캐릭터 그림이랑,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매 시간마다 조금씩 내 캐릭터 쪽으로 다가오는 장애물들, 내가 막 뛰어넘어야 된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적당히 지금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장애물 성공적으로 뛰어넘을 때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뭐 부딪힌다거나 하면 크게 감소하고, 매 시간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느낌으로 현재 게임의 진행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렇게 3가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조건은 간단하게 만족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조작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현재 프로그램 진행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거를 어떻게 화면에 보여줄 것인지 미리 정해놓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접 .png 파일 그림으로 구성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 단색으로 칠해가면서 너비 높이 바꿔가면서 게이지의 길이를 사용자한테 다르게 보여주거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요거를 요 3가지를 정해놓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3가지가 성공적으로 눈에 잘 보인다라면 요 조건도 달성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밖에서 입력받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밖으로 우리가 사용자 눈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가지수를 3가지 이상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하시면 이제 데이터 구성 관련한 조건은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실행 흐름이죠. 최소한 만드신 여러분은 클리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끝이 없는 게임이다, 예를 들면 최대한 오래 버텨서 살아남으면 되는 게임이다, 그 장애물 피하는 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인터넷 끊기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끝이 없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최소 10초 정도는 여러분이 능히, 제작자인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너무 어렵게는 만들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도 클리어할 수 있으면 또 안 돼요. 제가 정상적으로 플레이했을 때 가끔은 질 수도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장애물 피하지 않고 계속 3번 이상 부딪히면 사망하도록 등등과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항상 질 정도로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거를 클리어하거나 10초 버틸 수만 있으면 돼요. 아무튼 이 2가지 조건 서로 상반되긴 하지만 살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흐름, 그 경우의 수, 그러니까 분기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최소 3가지를 마련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엔딩을 3가지를 마련을 해달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클리어하거나 10초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실행 흐름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장애물 3번째로 부딪힌다거나 할 때 플레이하다가 패배하는 게임 오버 화면을 보여준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 실행 흐름을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한 조작, 예를 들면 ESC 키를 누른다든가 3키를 누른다든가 하면 이 게임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손쉽게 클리어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실행 흐름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치트키 같은 느낌으로 그냥 간단히 피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장애물인데, 예를 들면 그 키를 누르고 있으면 장애물에 부딪히면 거꾸로 게이지가 상승을 한다든가와 같이 매우 쉽게 클리어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추가적인 실행 흐름을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범주 안에서 어떤 걸 어떻게 만들 건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 방법이에요. 일단 여러분 컴퓨터에서 실습실 컴퓨터에서도 가끔 할 거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도 조금 진행할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작성한 자바 프로젝트를 제 이클립스에서 임포트해서 쓸 수 있도록 임포트의 반대인 익스포트를 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 그거를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까지는 제 이클립스에서 만들었던 자바 프로젝트를 저는 익스포트를 해서 .zip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다운로드해서 임포트를 하는 데 성공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만든 자바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이클립스에서 열어보고 갖가지 예시라든가 등등을 확인을 해보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최종 버전 제출할 때는 여러분이 만든 자바 프로젝트를 제가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익스포트를 해서 .zip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랑 같이 요 아까 페이지에서 소개했었던 그 3가지 실행 흐름, 전공법으로 클리어하는 거랑 패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치트 기능을 써서 쉽게 클리어하는 거,
그 세 가지 실행 흐름을 각각 여러분이 직접 컨트롤 F10을 눌러가면서 플레이해 가면서 캡처한 영상 파일을 세 개를 같이 압축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캡처 요즘 친구들은 요거를 우리는 코로나 시즌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겪고 올라와서 그런지 다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슨 방법을 쓸 거냐는 기본적으로 자유고, 일단 여기서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요 프로젝터 화면 캡처할 때 쓰고 있는 그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쓰는 방법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출 기한은 오늘 정한 다음에 별도의 공지글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이 정도예요. 기한 점수, 그래서 오늘 이제 정규 제출 기간을 정할 겁니다. 몇 주차 월요일까지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추가 기간은 그 주차 월요일부터 6일 뒤에 해당하는 그 다음 주차 일요일까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이내에 제출하시면 15점을 드리고, 정규 기간 안에 제출하시면 일단은 30%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중간고사 점수니 출석이니 그런 거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학점을 매겨갖고 포털에다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뒷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요 추가 기간 마감 그 일요일 밤 이후에는 제출하셔도 요 프로젝트 점수를 전체 0점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요일 전까지는 무조건 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기한 점수는 그 우리 제출 페이지에 찍히는 최종 제출 시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죠. 그 업로드한 다음에 제가 나 자신이 몇 월 며칠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냈다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뭐 월요일 날 마감할 수 있으면 좋고, 그때는 제가 좀 더 늦게까지 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마감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좀 더 서둘러서 일요일 밤 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구성 조건, 아까 그 라이브러리랑 프로그램 설명 관련한 이 텍스트 파일이랑 그다음에 데이터 흐름 관점, 코드 흐름 관점,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각각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15점씩 해서 합의 60점으로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목표가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라이브러리랑 관련한 조건, 밑줄 쳐둔 두 가지가 있었죠. 다른 거 추가로 다운로드 하시면 안 되고, 그 게임 프레임인가 뭔가에 미리 마련돼 있는 그 네 가지 메서드 정의, 자동 완성 당해서 거기서부터 스타트하는 그 구조를 따라야 된다. 그 두 가지 조건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15점짜리긴 하지만 전체 0점, 그러니까 제출을 언제 하시든 등등 다른 거랑 상관없이 프로젝트 점수를 전체 0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튜토리얼 진행해 보시고 그때 그 느낌 비슷하게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만의 GUI 프로그램 초기 버전을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만들라고 여러분한테 부탁하지 않을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 협의할 때 대충 이제 주제가 명확해진 것 같다라면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추가 목표를 하시겠습니까?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목표 하겠다라고 하면 저랑 같이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일단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GUI 프로그램 만들 건데 우리의 일종의 중점 사항으로서 좀 더 뭐뭐뭐한 내지는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 놓는다 와 같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법한 주제에 대해서 추가 목표랍시고 이제 미리 정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은 주관적으로 10점 만점짜리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추가 목표를 여러분 GUI 프로그램의 추가 목표를 정하시려면 제출하기 전에 미리 저랑 같이 협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수업 시간 오기 전까지 저랑 주제에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그때 여러분이 원한다면 추가 목표까지 같이 정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은 옵셔널입니다. 협의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추가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정하지 못하는 셈이 되니까 이 항목과 관련한 점수는 매기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가 돼 있고 정할지 말지는 여러분 자유고, 정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 10점짜리 점수는 0점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가 현재 안내문 내용이에요.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GUI 프로그램 만드는 프로젝트는 기말 대체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단한 프로그램, 간단한 게임 만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무튼 간단한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원하는 네모를 그리고 그걸 매 프레임마다 그때그때 다른 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뭔가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가 이 게임이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눌렀을 때 내 입력이 지금 게임 속 세상에 반영되고 있구나. 내가 방금 전에 조금만 더 빨리 눌렀다면 좀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와 같은 그런 다양한 순간들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대비되는 그 뒤에서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뒤치다거리에 해당하는 데이터 흐름 내지는 코드 흐름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주요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생산자의 입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상한 것보다 꽤나 많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이런 것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들었다고? 와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제를 오늘 정할 건데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런 거 만든다고 과연 내 경험치가 올라갈까 싶다 하더라도 이 우리 수업 안에서 일주일에 3시간짜리 수업 안에서 한 달 동안 진행하기에는 오히려 좀 벅찬 과한 주제일 수도 있다는 점 다시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협의하기 전에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물어보면서 이거 어려우니까 이 부분 빼죠. 이 부분은 감량을 하죠. 그냥 간단히 치고 넘어가죠. 이렇게 깎아가면서 사이즈를 맞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엄청 쉬운 주제, 저 그냥 떨어지는 거 피할래요 라든가 그런 쉬운 주제를 조금씩 불려가면서 무게를 맞추는 게 더 쉬운 편이니까 가벼운 마인드로 이 주제 정하기를 스타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중간고사도 받고 점수 확인했죠 지난주에. 그 다음에 지난주 수업 시간에 여러분 튜토리얼 진행하는 것을 같이 구경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같은 수업에 앉아있긴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각각의 현재 프로그래밍 숙련도가 그럭저럭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그거의 중간점 정도 되는 느낌으로 이론 수업이라든가 등등을 진행할 거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프로젝트는 지금 개인별로 진행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도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좀 더 오랫동안 학교에 남아서 저랑 같이 좀 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거 우리 이전에 배운 적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 아마도 배웠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읊어가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제시하는 협의 과정에서 제시하는 그 목표가 본인들이 지금 가져가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튜토리얼 봤을 때 이런 거 할 수 있었는데 뭐 그거 조금만 조합하면 바로 완성할 수 있겠구만 하고 예를 들면 3일 만에 뚝딱 완성해 버리고 본인만의 종강을 맞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으로 고인 친구들 프로그래밍 숙련도가 높은 친구들은 그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여러 흐름들을 계속 실행 중인 프로그램 안에서 그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될 수 있는 반복 구조 안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한번 구사해 보는 걸. 뭐 이런 데서는 이전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코드 짜야 되는구만. 이 부분만 조심하면 뭐 얼마든지 안드로이드 앱이라든가 아니면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만들 수 있겠구만 정도를 살짝 느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청정한 친구들, 우리 지금 튜토리얼 완주하는 것도 힘들다 하는 친구들을 얘기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 2학년 2학기 때부터 좀 더 어려운 전공들 나올 거고 3학년 때부터는 더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면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래밍 수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날밤을 새 가면서 어려운 수업 내용을 백그라운드로 가져가는 프로그래밍 과제들에 도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이후에 등장할 더 어려운 전공 수업을 버티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이번 한 달 동안 하고 매듭 짓고 다음 학기로 넘어간다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지금 다양한 친구들 여기 앉아 있는데 각자 현재 상황에 맞게 현재 숙련도에 맞게 목표를 가져가고 조금씩 한 달 동안 저랑 같이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 놓으면 안내문 설명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러면은 일단은 중간 쉬는 시간 이후로 미룰게요.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정족수를 채운 다음에 투표를 하기로 하고 일단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살짝 먼저 소개를 하고 영상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클립스 살짝 켜보시면 지금 우리 써왔던 다양한 자바 프로젝트들 있겠죠? 지금 살짝 이클립스 켜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특별히 없으시면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먼 미래에 우리 수업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한 여러분이 만든 자바 프로젝트를 제 이클립스에서 임포트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입장에서는 익스포트를 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해보는 거니까 아무거나 붙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요 아무거나 열려있는 자바 프로젝트 고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익스포트라는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는 것 같은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출한다. 익스포트 누르시면 이제 요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보일 텐데 우리는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거니까 제너럴 골라주시면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zip 파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바 프로젝트가 담겨 있는 그걸 감안해서 요번에는 아카이브 파일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임포트 할 때는 아카이브 파일을 고르지 않았어요. 익스포트 할 때는 요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번만 골라두면 다음번에 똑같은 거 또 보여줄 테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아카이브 파일 골라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열려있는 자바 프로젝트들 보여줄 것이고 어떤 친구를 익스포트 할 거냐 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자바 프로젝트 여러분이 익스포트 하고 싶은 최종 버전 GUI 프로그램 담겨있는 그 자바 프로젝트 우클릭을 해서 익스포트를 눌렀다면 이미 선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것들은 지금 전혀 체크를 해제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체크 안 돼 있다 그러면 요 왼쪽에서 요거 체크해서 다른 애들 체크돼 있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가 .zip 파일을 만들 것이냐 to archive 파일 옆에 있는 찾아보기를 눌러서 적당히 바탕화면 그 다음에 적당히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GUI final .zip 같은 느낌으로 파일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정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엔터키 치시면 네 폴더에 바탕화면에 GUI final.zip이라고 익스포트 할 겁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도 오류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주시고 바탕화면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맥 쓰는 친구들도 그거에 대비되는 적당히 내 폴더에다가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zip 파일 쓸 거고 그 다음에 압축해 주세요 등등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이 바로 엔터키를 치시면 피니시 버튼을 누르실 수 있어요. 피니시 버튼 누르시면 그럼 이제 GUI final.zip 압축 파일이 새로 생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다른 영상 3개랑 같이 다시 한번 압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이버 캠퍼스에 내시면 그게 이제 마지막 제출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코드 짜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똑같은 프로젝트 또 쓸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특히 지금 여기 실습실 컴퓨터 쓰는 친구들은 오늘이 지나면 내 자바 프로젝트, 내 GUI 프로젝트가 날아가 버리니까 요거를 익스포트해서 예를 들면 내 USB 저장 장치나 내 메일로 보내놓고 다음 시간에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이클립스를 켜고 그때는 이제 내 이클립스에 과거에 내가 익스포트 했었던 자바 프로젝트를 마치 제 예시 코드, 샘플 프로젝트를 임포트하는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임포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느낌으로 임포트 한 다음에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로 고른 다음에 그다음에 찾아보기 해가지고 어딨냐 GUI 파일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 화면에 제가 방금 전에 익스포트 했던 여러분이 익스포트 했었던 그 자바 프로젝트가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체크는 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체크박스 눌러도 체크는 되지 않습니다.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이름의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띄워놓는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 11주차 예시라는 자바 프로젝트를 익스포트 했었고 그걸 다시 동일한 이름의 자바 프로젝트를 한 번 더 임포트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아놓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상이에요. 내가 익스포트 한 거 임포트 잘 되나 확인하고 싶다.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걱정이 된다면 이건 영상으로 남길 거니까 조금 번잡하긴 한데 한번 소개를 미리 해둘게요. 자, 지금 자바 프로젝트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가장 원초적인 건 지금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있는 이 자바 프로젝트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골라주시고 방금 전에 익스포트 했던 자바 프로젝트 골라주시고 오른쪽 클릭하면 이제 임포트 익스포트보다 살짝 위에 보시면 리팩터 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 rename이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 방금 전에 익스포트 했었던 그 자바 프로젝트를 우클릭을 해서 리팩터 메뉴에 rename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름 뭐 할까요? 뭐
언더스코어고 올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엔터 쳐두시고 그러면 이제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보이는 자바 프로젝트 이름이 바뀌어 있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빈 땅 적당히 누르고 우클릭해서 임포트 한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 익스포트 했었던 그 압축 파일을 다시 한번 골라주시면 그러면 이제는 체크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이름의 자바 프로젝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이 친구 이제 엔터키 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바 프로젝트 임포트 했을 때처럼 안에 지금 파일들이 잘 들어있나, 그러니까 내가 익스포트 하기 전에 적혀 있었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파일들이 잘 들어있나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다 그러면 옛날 건 이제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중복으로 있는 거니까 이 친구 누르고 딜리트 키 누른 다음에 이 체크박스 체크해서 아예 그냥 휴지통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네 한 다음에 OK 누르시면 깔끔하게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뭐 지금 요거를 기억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내가 적당히 12주차 영상 보면 알아서 잘 하겠구나 정도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캡처를 해야 되는데 뭐 저는 사실은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 지금 오래 살아남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초만 살아남으면 된다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을 예를 들면 핸드폰 옆에다가 세워놓고 폰카로 찍으셔도 일단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이게 10분 동안 플레이해야지 엔딩이 나오는 게임을 만들었다. 그러면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버리면 아마도 용량 제한이 걸려서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내 모니터 화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 될 때 그나마 좀 더 편하게 그 다음에 좀 더 적은 용량을 써서 파일 크기를 작게 유지해 가면서 캡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 그것들 중에 이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 제가 지금 수업에서도 쓰고 있는 이 친구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obsproject.com 이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클릭한 다음에 적당히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는 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해서 여시면 결국은 이런 창으로 도달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소리는 여러분이 녹음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항목 그래서 소리 녹음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들 그 다음에 화면 캡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아마도 OBS 스튜디오가 여러분 노트북 내지는 여러분 집 컴퓨터 세팅을 인식을 해서 적당히 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크기 제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이렇게 전체 화면 다 캡처하도록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녹화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컨트롤 F11 눌러서 플레이 하시고 녹화 중단 해갑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파일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그렇게 최소 3번에 걸쳐서 각각의 실행 흐름 영상으로 남겨갖고 그걸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뭐 설정 방법 같은 것들은 요걸 이제 코로나 시즌 같은 경우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때 이제 부정행위 같은 걸 했냐 안 했냐 검사하기 위해 그 시험이 2시간짜리다. 2시간어치를 영상으로 캡처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거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암흑기에 썼던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지금 최종 프로젝트 제출할 때 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는 막 2시간 녹화할 거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설정들 뭐 추가로 압축하기 위한 기능들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노트북마다 이게 한 번에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에 대한 해결책이 노트북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말고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 미리 한번 다운로드 해 보시고 요 녹화 시작, 녹화 중단 한번 눌러보시고 뭔가 잘 캡처가 안 된다라면 미리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여러분 노트북에 맞는 세팅으로 잡아두고 이제 마지막 제출하기 직전에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는 미리 말씀드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종강 직전에 딱 한 번만 하루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 말고 여러분이 원래 쓰던 예를 들면 맥에 원래 들어있었던 윈도우스에 원래 들어있었던 그런 거 캡처 두고 쓰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녹음이 안 돼도 괜찮아요. 영상만 잘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유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귀찮다. 폰카로 찍어서 내셔도 일단은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일단 잠깐 지금 시점에 10시 반이란 말이죠. 지금 살짝 쉬는 시간 가지고 그거 끝난 다음에 출석 부르면서 요 투표를 살짝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명은 대충 다 녹화해 놨고, 그래서 이제 여유 시간 동안 여러분 각자 어떤 GUI 프로그램 만들 건지 오늘 주제를 정하고 퇴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고 저한테 필요하다면 물어봐 가면서 오늘 협의를 할 수 있다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혹시 못 왔다 해서 오늘 이제 그 GUI 튜토리얼인가 뭔가 구경해 보기 시작할 친구들도 하셔도 됩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당장 코드를 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미래에 내가 할 겁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는 그 친구가 이제 차근차근 접근할 목표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해서 종이 등에다가 여러분이 좀 더 지우고 적고 하기 편한 한국말 적어가면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능,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입력 받을 수 있습니까? 화살표 입력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이 두 개에 대한 답은 다 가능해요. 그런 내가 잘 모르겠지만, 루트 라이브러리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쓸 수 있나 없나 지금 궁금하다. 쓸 수 있으면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재밌을 텐데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와 같은 걱정이 들 때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저한테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한 달 안에 못 만들어요 와 같은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간단한 주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 정하기 해가지고 남은 시간 진행할 건데, 오늘 꼭 주제를 확정하고 집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제가 앞으로 월요일에는 우리 수업 끝난 다음에 에어프 1 수업까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3시 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 3시 반 이후에도 좀 더 학교에 남아 있다가 퇴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뒤에 이제 저랑 협의를 하고 싶다라면 우리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제 개인적인 연락처로 미리 얘기를 해두시면, 예약을 잡아두시면 제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을 할게요. 그런 느낌으로 갈 거니까 그때 더 물어보고 결정하셔도 좋아요. 지금 일단 생각해 두고 뭐 다른 과제 있다, 다른 과제 먼저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문의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문의를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카카오톡이라든가 메일로 보내면 뭔가 소통에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우리가 둘 다 아는 내용이면 카톡으로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둘 다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주제 정하는 건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가능은 합니다. 아프거나 하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다음 에어프1 수업 중이라든가 다른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다면 알아서 늦게 답변을 할 거예요. 바쁘면은 답장을 안 할 거니까 역설적으로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할 때 메시지 적어놓고 겐톡이라든가 남겨놓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에 해당하는 가장 간단한 버전 짤막하게 만들어 보는 걸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튜토리얼에서 살짝 언급됐던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 조금 진행하는 거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음 주 월요일 수업날 오기 전까지는 일단 주제를 저랑 같이 협의해서 정하거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등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일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싶으면 먼저 가셔도 되긴 합니다. 그거는 자유에 맡길게요.